안녕하세요. 대서양 크루즈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은 1급 부분에 대해서 전범위 모의고사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시험을 갖다 여러분들 이제 준비를 하실 텐데요. 이게 문제풀이 앞서가지고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생각을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 객관식 시험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모든 객관식 시험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 소방안전 관리자 시험은 절대평가긴 한데 상대평가든 절대평가든 말입니다. 이 객관식 시험에서 나올 때 문제 그 수준이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모든 시험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60%는 보통은 이제 어떤 간단한 문제, 뭐 기출이 되었다라든가 어떤 단순한 정의를 문제,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이제 30%는 좀 응용되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기본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10%는 이거는 공부를 해도 못 맞추고 안 해도 못 맞추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느 부분이 더 잘 공략을 해야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30%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60% 여기에다가 더 방점을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예를 들면 시험이 100문제가 있고요. 100분이라고 치면은 보통 한 문제당 1분이잖아요. 근데 이 60%에 해당되는 이런 문제는 한 5초, 4초 내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 응용되는 그 문제에다가 시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60%에 해당하는 이 지식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거는 차근차근 시험장에서도 언제든지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뭐 공부를 하나 안 하나 이제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다 틀려도 이거는 시험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그 너무 어려운 거를 갖다가 뭐 응용하는 거 몇 문제 푸는 것도 괜찮은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정확하게 단편적인 지식을 갖다가 술 먹다가도 자다가 일어났을 때도 그게 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문제를 갖다가 딱딱 맞춰줘야지 전체적으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처음에 이제 공부하실 때 어떤 것이 10% 해당하고 어떤 것이 30% 해당하는 문제인지 어떤 것은 60% 해당하는 문제인지를 갖다가 모를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이 고민은 제가 합니다. 저는 절대로 10% 해당되는 그런 문제는 제가 출제하지 않고 있고요. 대부분 저는 이제 60% 해당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여기다 조금 해서 30%에 대한 부분도 조금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항상 여기에 방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좀 시험 합격에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문제 풀기 시작할게요. 1번 옥내 소화전의 펌프를 자, 두 개를 병렬로 연결 시 맞는 설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펌프를 갖다가 이제 병렬로도 연결할 수 있고 직렬로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직렬일 때는 어떨까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제 수원을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병렬인 경우는 어떨까요? 이렇게 극염을 그려볼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수원을 이제 받을 수도 있고요. 자, 이럴 때 직렬로 운전을 할 때는 양정은 2배가 증가가 되고요. 토출량은 한 개 있을 때랑 똑같습니다. 병렬 같은 경우에는요. 양정은 같고 토출량이 2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라번인 거예요. 자, 유량은 자, 증가, 자, 2배가 증가하겠지만 양정은 똑같습니다. 무관한 거예요. 반대로 직렬 같은 경우에는 토출량은 똑같지만 이 나가는 무게 쉽게 말해서 올릴 수 있는 이 높이는 2배가 커진다는 말입니다. 2번 옥외 소화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자, 한 개씩 하나씩 볼게요. 자, 방수량은 1분당 350리터 이상 되어야 된다. 자, 하나의 호수구에 350리터 퍼민이라는 이 단위 설명 자체가 그런 거죠. 1분당 350리터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나번 두 개의 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노즐의 방수 압력은
0.25 메가파스칼 이상 0.7 메가파스칼 이하이다. 자,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라번부터 먼저 볼게요. 5개 소화제는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호수 접결구까지의 수평 거리가 40m 이하 되도록 설치한다. 자, 이 맞는 설명이에요. 자, 답은 볼게요. 자, 정답은 답은이 틀린 건데 소화전의 설치 개수가 3개일 경우 수원의 양은? 이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자, 21제곱미터가 아니고요.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수원의 양이라 그랬어요. 자, 5개 소화전이 있으면 여기 이제 호수에서 나가는 이제 물인데 이 물이 나가는 양을 갖다가 측정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이 수온의 양만큼만 이제 물이 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자, 우선 값은 보십시오. 하나의 호수에 1분당 350리터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한번 잘 보고 봅니다. 350리터 per min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1분당이니까 이거를 20분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호수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물의 양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소방은 그 안전 관점이 있고요. 유지 관점이 있어요. 20분이라고 한 거는 아무리 늦어도 소방관들이 20분 내에 도착한다고 그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자, 안전 관점만 따진다면야 소방관들이 뭐 20분 이상, 30분, 40분, 심지어는 뭐 60분 뒤에 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따져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 분을 시간을 무한대로 늘리면 안전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지 유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원의 양이 무한대로 늘어나겠죠. 이거는 설치하기도 힘들고 유지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20분이라는 그런 제한을 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그 호수에서 나오는 물을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럼 이걸 갖다가 몇 개라는 그런 기준 개수도 필요하겠죠. 여기서 나오는 이 개수가, 이 호수의 개수가요. 이거를 한 개, 그 다음에 한 개 이상, 2개 이상일 때는, 즉, 2개, 3개, 4개, 5개, 뭐 100개까지 있다 하더라도 2개가 동시에 호수를 사용했을 때 나오는 물의 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래서 그러면 350리터가 되고요. 시간은 이제 분모에 가겠죠. 그 다음에 20분인 겁니다. 자, 이거는 분자에 있으니까 이렇게 단위가 생략이 돼요. 이렇게 생략이 되고, 우리 뭐 국민학교 얘기할 때 뭐 약분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네요. 자, 이거 생략이 되고, 그 다음에 7000리터가 되겠죠. 자, 1000리터가 1세제곱미터니까요. 그래서 7 세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자, 1일 때는요. 1일 때는 5개 소화전 개수가 1개일 때는 저수량은 7 세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2개면 어떻게 할까요? 14세제곱미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5개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이 2개밖에 없어요. 7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14세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1은 아닌 거예요. 3개일 때라도 아무리 그 건물에 이제 여기 소화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하더라도 2개가 동시에 쓰는 경우를 가정해서 그렇게 수온의 양을 정했는 겁니다. 3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자, 답은 이산화탄소는 상온 상암에서 무색 무취의 기체 상태이다. 맞습니다. 자, 이거 또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답은 부촉매 효과가 가장 주된 소화작용이다. 자, 부촉매가 아니라 질식 효과가 주된입니다. 답은 전기 전도성 물질이지만 자, 전기 전도성 자, 전기 안 통해요. 자, 비전도성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가연물 내부에서 연소하는 화재에 적합하다. 자, 이거를 줄임말로 뭘까요? 이게 신부 화재에 적합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이건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나번과 다번입니다. 4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인명구조 기구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한 개씩 볼까요? 자, 이거 부분은요, 여러분들 그 각자 교재에 이와 관련된 표가 있죠. 자, 화면을 정지하고 그 표를 갖다가 보면서 저랑 같이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 표를 보면 특정 소방 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라고 해서 인명구조기구의 종류를 보면요.
공기호흡기는 이제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방열복, 방화복, 그 다음에 인공소생기는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의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의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하가중 지하상가에는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를 한다. 이제 맞는 질문이죠. 나번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 상영관에는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자, 이 부분도 맞죠. 답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에 인공소생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한다. 자, 인공소생기는 그 판매시설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일 위에 칸에 있는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의 병원 여기만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방화복도 마찬가지 부분이겠죠. 그래서 다 알아보니 틀린 겁니다. 자,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LNG, LPG에 대한 부분이네요. 자, 의도적으로 액화천연가스와 그 다음에 이제 영문자를 갖다가 혼용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자, 액화천연가스는 LNG가 되고요. 액화석유가스는 LPG가 되겠죠. 자,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다번과 라번이 틀렸습니다. 자, 액화천연가스 주성분은 메탄이고 폭발 범위는 5에서 15이다. 자, 5에 보였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그런 지문이에요. 자, 액화석유가스의 주 성분은 프로판, 부탄이다. 자, 맞고요. 답은 LNG의 비중은 1.5에서 2로 공기보다 가벼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것이죠. 자, 공기 비중이 1보다 크다 그러면 공기보다 이제 무겁다고 그렇게 봐야 되죠. 자, 그런데 LNG는 비중이 0.6이고요. 공기보다 이제 작으니까요.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누출 시에는 천장에 착용하는 게 맞습니다. 라번에 LPG는 주로 도시가스 용도로 사용된다. 자, LPG는 가정용, 공업용, 자동차 연료용으로 쓰이는 부분이죠. 마번 부탄의 폭발 범위는 1.8에서 8.4이다. 자, 이 부분도 기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놓치지 말고 암기해 보도록 합니다. 6번, 자, 소방대장은 현장에서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그 구역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출입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거는 자,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맞는 사람을 보통 이제 고른다기보다는요, 틀리게 나오는 그런 단어가 딱 있어요. 이제 2개 정도만 꼭 암기를 합니다. 자, 변호사 안 돼요. 자, 보험 업무 이것도 아닙니다. 자, 보도 업무는 이제 해당이 되는데 보험 업무 이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그럼 답은도 틀렸는데 서방활동구역 밖이 아니라 당연히 아니겠죠. 자,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7번 특정 소방 대상물 중 운동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일 때 수용인원은 자, 수용인원에 대한 질문이죠. 자, 수용인원 질문은 이거는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닌 대상물을 갖다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자, 우선 문제를 보면요. 이제 운동시설이니까 그 다음에 숙박시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무시하시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자,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은 그 기준이 4.6제곱미터죠. 그래서 50에다가 4.6을 하고요. 그렇게 나오면 10.87이 나옵니다. 자, 소수점 이하 부분은 이제 반올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명이 됩니다. 8번 1급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 대상물로 오른 것은 자,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취급하는 시설. 자, 이거는 맞죠. 그 다음에 4번 지하층을 포함하는 30층 이상인 아파트. 자, 이것도 잘 나옵니다. 지하층을 제외인 거예요. 그 다음 4번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연립주택은 아니죠. 자, 아파트 연립주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00m가 아니죠. 120m인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 4번 연면적 1만의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지상 층수가 10층이 아니라 이거는 11층이죠. 네. 9번입니다. 자, 건축물의 종합방제실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층 또는 피난층에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자, 이것이 원칙인 것이죠. 자, 맞는 지문입니다. 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당연하죠.
답은 화재 및 안전관리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랍은 비상용 승강장이나 특별 피난 계단의 위치와 상관없이, 자, 상관없이 아니죠. 이거는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 용수 설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런 건물이 있는 거예요. 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32,500제곱미터이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이 다음과 같은 특정 소방재 성분이 있다. 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소화 수조의 저수량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풀면 될까요? 우선 그 연면적에다가 기준 면적을 나누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0세제곱센티미터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표를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죠. 자, 화면을 정지하고 그 표를 보면서 같이 저랑 보는 겁니다. 자, 이 기준 면적을 보면요. 1층 및 2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0제곱미터 이상의 소방 대상물일 경우에는 면적을 갖다가 7,500으로 하고요. 그 밖에 대상물은 12,500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상 1층, 2층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그랬으니까 이 바닥 면적 합계를 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갖다가 합하면요. 27,000이 되고요. 이것이 15,000을 갖다가 넘어가니까 기준은 7,500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연면적이 32,500이라고 했으니까요. 32,500 하고 그 다음에 7,500. 자, 그렇게 나오면 이것이 3.333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를 4로 볼까요? 5로 볼까요? 자, 소수점은 여기서 절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5로 봅니다. 그래서 5 곱하기 20 세제곱센티미터 해서 저수량은 100 세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최수구수는 이라고 했어요. 자, 최수구수는 저수량의 기준에 따라 다른 것이죠. 20세제곱미터 이상 40세제곱미터 이하면은 미만이면은 1개가 되고, 자, 40에서 100이면 2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0 이상이면 3개가 됩니다. 자, 뭘까요? 3개죠, 3개. 이제 여러분들 그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은 다 이해를 하시죠? 자, 초과, 미만은 그 해당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과 이하는 그 숫자를 포함합니다. 자, 100 세제곱미터니까 100은 이제 이상이니까 100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인 겁니다. 자,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 깊이가 얼마나 깊이 있으면 가압 송수 장치를 해야 되는가. 자리에 안 끌어올려지니까 여기다 이제 가압 송수 장치를 설치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4.5m입니다. 자, 11번 볼게요. 자, 소화기 그 설치 개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지하 2층이 있고, 지상 3층인 자 이런 건물인데 이제 A급 소화기 3단위 짜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각 층의 바닥 면적은 1,500이고요. 1층과 2층은 이제 주차장 용도이고 지하 2층에는 보일러실이 있네요. 자, 이건 좀 이따 볼게요. 자, 1,500 중에 100은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이라는 말이죠. 자, 기타 소화 설비는 무시하고 건물 구조는 내화 구조가 아닙니다. 자, 지상 3층은 이거는 집회장으로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자, 소화기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우선 지하 1층에 필요한 소화기는 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이제 화면 정제를 하시고 여러분들 그 소화기 편에 가시면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기준이 있죠. 자, 그 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위락시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 이상이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직 관문의 부분에는 5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 이상이라고 했고요. 문제에서는 이것은 지금 주차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차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기준 면적이 100인 것입니다. 따라서 1500에다가 이제 100을 나누면 15가 되는 것이죠.
자, 지하 1층에 이 15 단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15 단위를 가진 소화 능력이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A급 소화기가 3단위니까 15 나누기 3 해서 5개가 되는 겁니다. 자, 지상층에 필요한 소화기 개수는 이라고 했어요. 자, 지상층을 지표장애로 했기 때문에 공직 관문의 중에서 기준 면적이 이제 50이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00에다가 50을 나누면요. 자, 이 전체적으로 이 한 층에 이제 30 단위가 필요한 것이고, 이게 3단위라고 했기 때문에 30 나누기 3 하면 한 층에 10개의 소화기가 필요한 겁니다. 지상층이 문제에서는 3개라고 했으니까요. 총 지상층의 개수는 30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는 이제 보일러실이 있는 지하 2층에 이제 필요한 소화기 개수인데요. 자, 보십시오. 자, 차근차근 가볼게요. 주차장은 자동차 관련 시설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화 구조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준 면적은 100제곱미터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식에 의해서 1500에다가 100을 나누면 15. 자, 이 15 단위가 필요하다는 말이고요. 그 A급 소화기가 3단위니까 15 나누기 3 해서 5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 기준을 갖다 생각을 해야 돼요. 보일러실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도 보면 부속 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라는 그 표가 있을 겁니다. 자, 이 표를 갖다가 모든 이 사항을 갖다가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보일러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보일러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 25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100인 부분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5개가 필요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보일러실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 25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 이상의 소화기를 추가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100 나누기 25를 하면요, 4개가 필요한 거예요. 자,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이 있기 때문에 3단위든 1단위든 상관없는 겁니다. 자, 25제곱미터마다 넣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4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총 필요한 개수는 더하기를 해서 9개가 필요합니다. 혹시나 이런 추가적인 부분까지 이제 소화기 문제가 나오면요, 다른 거는 나올 게 없어요. 이제 보일러실 이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성능 곡선을 보고 이 대한 문제인데요. 자, 이 표를 갖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제일 처음 시작은 뭐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 펌프가 가지고 있는 성능입니다. 이런 펌프가 있다는 거예요. 유량이 100%일 때 그때 뭐 어떤 압력 그런 숫자가 나오겠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성능을 가진 펌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용어부터 한번 볼게요. 자, A점.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자, 최저 운전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뒤에도 문제가 나와요. 이거를 A는 최절점이라고 하고요. 같은 말로 최절 운전점입니다. 자,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B, 이 부분은요, 설계점입니다. 그 다음 C 부분은요, 최대 운전점입니다. 펌프를 갖다 가동을 했는데 유량을 갖다가 전격 토출량이보다 150%라고 했을 때 그래도 압력은 어느 정도 나와라 그 뜻이거든요. 이거는 이 전격 토출 압력의 65%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곡선은 자, 이 부분 있잖아요. 이 C 부분은 이 문제에도 있다시피 최대 운전할 때 그 그래프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E는 65%가 되고요. 자, 설명을 다 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최저 운전이라 하면 이 부분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유량이 0인 것이죠. 유량이 0이니까 자, 쉽게 말해서 성능 시험 그 배관 그쪽 부분은 그 배관을 갖다 다 막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최저 운전이라 하면 펌프 토출 측 밸브와 성능 시험 배관의 유량 조절 밸브를
정답은 가번입니다. 자, 잠근 상태에서 펌프의 토출량이 0인 것이죠. 펌프를 기동하여 정적 토출 압력에 140% 이하인지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자, 이는 그래프상 A 지점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배관을 꽉 막고 펌프를 갖다 기동을 했을 때도요, 그 압력에 140%를 갖다 이상 이제 넘어가 버리면 펌프가 혹시나 이제 그렇게 작동이 됐을 때 배관이 손상하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런 펌프 성능을 갖다 그렇게 낮춘 거예요. 140%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3번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최대 운전이라 하면 펌프 툴출 측 밸브를 닫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성능시험 배관의 개폐 밸브를 개방하고, 자, 유량 조절 밸브를 서서히 개방해서 유량계의 유량이 전격 토출량의 150%인 상태에서 전격 토출 압력의 65%. 자, 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그 정도로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확인하는 시험이다. 이는 그래프상 이 지점을 가리킵니다. 13번. 자, 건축관계 법령상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대수선이라는 부분도 기출에 잘 나와요. 자, 대부분 뭐 3개 이상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설명이 자주 나오는데요. 자,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맞습니다. 기둥보. 자,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자, 이것도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내격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자, 이 부분인데요. 자, 주계단, 피단, 계단은 맞고요. 5개 대단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4번. 대형 소화기의 소화 약재 충전량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부분은요, 한국 소방 안전원 교재에는 그 내용 부분에는 이 부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뒷부분에 보니까 문제편에는 나와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문제 출제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됩니다. 첫째, 이제 수계라고 이제 가스기하고 나눠보는 거예요. 자, 수계는, 자, 순서대로 해봐요. 포강물입니다. 포강물. 자, 포는 20리터고요. 강화액은 60리터고요. 물은 80리터입니다. 자, 더하기 하면 80이 나오는 것이죠. 자,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포강물. 그 다음에 가스계는 분할이라고 해봅니다. 분막이 되고요. 이거는 할로겐 화합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산화탄소죠. 요거는 이제 단위는 달라요. 이제 이거는 20kg 이상이고요. 이거는 30kg 이상이고요. 이거는 50kg 이상입니다. 자, 다행히 이것도 플러스하면 50이 나오죠. 자, 15번 경계구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각 층의 면적이 200제곱미터인 15층 건축물, 자, 2개 동이 서로 인접할 때, 자, 자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경계구역 설정에 이제 맞게 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대부분 다 지금쯤이면 잘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자, 암기도 잘 돼 있고요. 우선 가장 원칙은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 건축물에 미치지 말라는 것이고요. 기존은 경계구역 범위는 이제 600인데요. 500 이하면은 2개 층을 하나로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정답은 가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자, 하나하나 읽어보면요. 이거는 뭐 특별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없어요. 정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상 조명 등의 예비 전원은 20분 이상, 비상 조명 등의 비상 전원은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비상 조명 등의 예비 전원이든 비상 전원이든 다 똑같이 20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지하상가, 지하역 사이는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을 보행거리 25m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가 아니라 0.8m 이상 1.5 더 이하인 겁니다. 라번 대규모 점포, 자,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요. 영화 상영관에는 보행거리 25m마다 한 개가 아니라 3개인 겁니다. 자, 그래서 다 틀린 거예요. 예. 자, 객석 통로의 직선 부분의 길이가 31m일 때 객석 유도등 설치 개수는 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 삼국 소방안전은 그 교재를 보면, 자, 직선 부분에 이제 길이에다가 나누기 4하고 빼기 1을 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죠. 자, 31에다가 4를 갖다가 빼면요. 7.75가 되고요. 소수점은 절상하는 겁니다. 이거를 7로 보는 게 아니라 8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8 빼기 1은 해서 7개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을 갖다가 모르겠으면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 이런 식이 나왔을까요? 4m마다 이 객석 유도등을 설치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게 31m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4m, 4m, 4m. 그럼 여기까지가 7, 4, 28. 28m가 되겠죠? 그 다음 이 부분은 3m가 될 겁니다. 4m마다 설치하려고 했으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7개가 나옵니다. 자, 18번. 자, 이 부분은요. 왕관계 설치 개수를 갖다가 묻는 문제인데요. 자, 조금 어렵겠지만 좀 차근차근 한번 따라 볼게요. 자, 지하 1층, 그 다음에 지상 10층인 각층 바닥 면적은 2000제곱미터인 사무실입니다. 자, 용도는 사무실이어서 건물의 왕관계 설치 총 개수는 이라고 했고요. 주요 구조부는 내화 구조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피난기구 적응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의 표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자, 사무실이니까요. 자, 1번은 노유자 시설도 아니고 의료시설, 뭐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 있는 의원, 적고론, 조산원도 아니고요. 자, 다중이용업소도 아니죠. 자, 그 밖의 것이기 때문에 왕관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은 이제 3층, 그 다음에 4층에서 10층 이하인 겁니다. 결국 이제 3층에서 10층까지인 것이죠. 자, 왕관계는 그 건물에 불이 나면 실제로 그 건강한 성인이라도 그 상황에서 이용하기가 참 힘들어요. 겁을 먹기 때문에 그 전에 화재가 안 일어났을 때 몇 번 타봐야지 이제 속도감도 잡고 하지, 처음 보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걸 이용하기 힘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훈련을 받을 때 타봤는데요. 생각보다 내려가는 속도는 좀 빠르다고 느꼈네요. 자, 더군다나 아동, 장애인, 노인, 그 다음에 의료시설에 입원한 환자는 이용하기가,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노유자 시설에도 왕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의료시설, 뭐 근린생활시설 입원실이 있는, 자, 이 부분도 없는, 의원 이런 부분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다중이용업소도 보면은 이제 있는데 4층 이하의 다중이용업소는 2층부터는 이거는 있어요. 옛날에 2층 부분도 없었고, 자, 1, 2층은 쉽게 이제 탈출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도 이제 다중이용업소 이제 화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다치고 인명피해가 있다 보니까 2층 부분까지 이제 확대를 한 겁니다. 자, 그건 이제 옛날 얘기고요. 어쨌든 지금 문제에서는, 자, 사무실은 이제 그 밖의 것이니까요. 3층에서 10층까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한 층에 왕관계가 몇 개인지만 알면요. 거기다가 이제 곱하기 8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주의를 합니다. 자, 3층에서 10층까지니까요. 10에서 3을 빼서 7층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0에서 2층을 빼야죠. 자, 힘들면 이거 작으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면 됩니다. 3, 4, 5, 6, 7, 8, 9, 10 해서 8개 층이 나오거든요. 자, 한 개 층에 왕관계가 몇 개 있는지를 알고 여기다 나중에 곱하기 8을 갖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교재에 보면 층마다 설치하는 수량이라는 표가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쑥노이, 쑥박시설,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 기준 면적이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800제곱미터도 있죠. 자, 문제에서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 밖의 용도의 층이기 때문에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인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바닥 면적이 200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한 개 층은 2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설치 감소 부분이 있습니다. 자,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로 되어 있을 때는요, 피난기구를 2분의 1 감소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힘들면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거나 직통 계단 또는 특별 피난 계단이 2 이상 설치됐을 거이라고 두 개가 이제 나오는데, 두 번째는 힘들면 포기를 하시고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다라면은 피난기구는 2분의 1을 설치를 감소한다라는 것만이라도 이제 암기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보면요,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기 때문에 피난기구 2분의 1 감소이니까요. 자, 한국소방안전은 교재에는 자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2분의 1이니까 결국 한 개인 겁니다. 따라서 총 이 개수는요. 이 건축물의 완강기 설치 총 개수는 8개가 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단순 암기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피난기구의 설치 기준 중, 노의자 시설로 사용되는 층이 있어서 그 층의 바닥 면적은 몇 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해야 되는가라고 했습니다. 자, 정답은 500이죠. 자, 쑥노이는 500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볼까요? 자, 다음 설명인데요. 자, 화재 시 열 전달은 전도, 대류, 복사가 모두 관여된다. 자, 맞습니다. 자, 진공 속에서도 복사엔 열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복사는 특별한 매개 물질이 없는 거예요. 답은 대류는 밀도 차이에서 열이 전달된다. 맞습니다. 라번 연기의 수평 방향 확산 속도는 0.5 m/s에서 1 m/s 정도로 인간의 보행 속도보다 늦다. 자, 이 부분도 맞습니다. 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인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에는 좀 더 연구하고 좋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